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식재료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혹시 마늘을 그냥 반찬에 조금 들어가는 매운 조미료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말이죠. 이 작은 마늘 한쪽에는 인체의 면역력, 혈관, 세포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마늘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 몸에 좋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먹으면 진짜 우리 몸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떤 사람은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마늘의 시작. 우리의 밥상에서 늘 함께한 친구. 사람들이 한국인은 마늘 민족이다라고 부르죠. 그 말 과장이 아닙니다. 마늘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의 밥상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냄새는 강하지만 그 향 뒤에는 몸을 지키는 약성이 숨어 있었거든요. 조상들은 마늘을 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롭지 않고 오직 이롭다는 뜻이죠. 그만큼 마늘은 건강의 상징,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늘 속의 보물 알리신, 셀레늄, 그리고 폴리페놀. 이제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톡 쏘는 냄새가 퍼지죠. 그 냄새의 주인공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분으로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나쁜 세균을 없애고 혈액 속 노폐물을 정화하며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셀레늄, 폴리페놀, 비타민 B군까지 더해져 마늘은 그야말로 작은 종합병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효능, 암세포 억제와 해독작용. 많은 연구에서 마늘은 암 예방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마늘이 암을 완전히 없앤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그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마늘 속 알리신은 활성산소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을 제거합니다. 또한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암의 씨앗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위암대 장암 예방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이 매일같이 받아들이는 음식 속 발암물질, 환경 독소, 이런 것들을 중화하고 배출하는데 마늘이 묵묵히 돕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효능,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청소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손발이 자주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건 우리 혈관 속 피가 끈적끈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늘은 혈관 청소부로 나섭니다.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며 혈액을 부드럽게 흐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덕분에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죠. 그런데 이 효과는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조금씩, 이것이 진짜 약입니다. 세 번째 효능, 혈당을 다스리고 당뇨를 예방하는 비밀. 당뇨는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죠. 하지만 마늘은 혈당 조절의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 속 비타민 B유과 알리신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관 속의 당을 안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상승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만 약을 복용 중인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효와 겹치면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효능, 기억력을 지키는 천연 두뇌 보조제.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도 마늘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 속 항산화 성분이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혈액의 순환을 도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죠. 물론 마늘만으로 치매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균형 잡힌 식단 속에 마늘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건 분명 뇌 건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효능, 면역력과 피로 회복의 핵심.
마늘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입니다. 냉한 체질이거나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죠. 알리신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억제하고 비타민C, 셀레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요즘처럼 환절기, 기침이나 콧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때 구운 마늘을 하루 2쪽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섯 번째, 효능. 피부와 노화 관리에도 탁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마늘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마늘 속 알리신과 폴리페놀은 피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름 생성을 막고 피부를 윤기 있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과 혈색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겉에 바르는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피부는 결국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의 거울이거든요. 마무리. 마늘은 약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답은 이렇습니다. 생마늘은 하루 1,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복통, 복부 팽만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식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꾸준히 리듬 있게 먹는 것입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작은 습관의 반복에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마늘이 얼마나 몸에 좋은 친구인지 알아봤죠?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음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 체질, 타이밍이 잘못되면 그 효능이 독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마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마늘이 약이 아닌 독으로 변하는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독의 순간. 마늘 장아찌. 여러분, 밥상에서 흔히 보이는 반찬 중 하나가 마늘 장아찌죠.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맛이 입맛을 돋워주니 밥 한 공기 그냥 뚝딱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늘 장아찌가 의외의 건강 함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아찌를 만들 때는 대부분 소금물이나 간장, 설탕, 식초를 사용합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늘 장아찌를 밥 반찬으로 자주 드시면 그 기준을 금세 넘어버립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 속 염분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죠. 게다가 장아찌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꽤 많이 넣습니다. 이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 비만, 지방간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 장아찌를 절대 먹지 말란 말인가요? 하실 수 있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장아찌를 드실 때는 하루 23쪽 이하로 줄이세요. 가능하면 찬물에 살짝 헹궈서 나트륨을 제거하세요. 단맛은 설탕 대신 조청이나 매실청으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마늘 장아찌는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의 순간. 수술을 앞둔 사람. 다음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 혹은 혈액순환 관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마늘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뿐 아니라 혈액을 묽게 하는 여러 유기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좋은 일이죠. 혈액이 끈적이지 않게 하고 혈전 피떡을 예방해 주니까요. 하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작용이 출혈 위험으로 바뀝니다. 수술 중이나 후에 피가 멈추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전 최소 710일 전에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라고 합니다. 특히 마늘즙, 마늘 보충제, 흑마늘 캡슐 같은 고농축 제품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식사 속 마늘보다 성분이 훨씬 진하기 때문이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으면 12주 전부터 마늘 섭취 중단.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 등 복용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세 번째 독의 순간 위장이 약하거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 마늘은 성질이 따뜻하고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속이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 또는 혈압이 낮은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 메스꺼움,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혈압인 분은 어지럼증,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그대로 먹는 것은 피해주세요. 속이 쓰릴 수 있고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대신 이렇게 드세요. 구운 마늘 또는 찐 마늘로 조리해서 섭취하세요. 마늘즙이나 꿀마늘로 부드럽게 바꿔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음식들. 이제 마늘과 궁합이 나쁜 음식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단순히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몸에 실제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마늘빵. 마늘빵은 이름은 마늘이지만 사실은 버터빵입니다. 버터, 마가린, 설탕, 밀가루가 듬뿍 들어가 있죠. 이 조합은 칼로리 폭탄입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보다 버터의 포화지방과 설탕의 혈당 상승 효과가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늘빵을 자주 먹으면 체중 증가, 혈중 지질 상승, 당뇨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만약 마늘빵이 너무 먹고 싶다면 버터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고 통밀빵에 발라 에어프라이어로 가볍게 구워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맛도 유지하면서 훨씬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마늘 인삼, 수술 전 조합. 이건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몸보신 하신다며 수술 전 인삼, 홍삼, 마늘즙을 함께 챙겨 드시죠. 하지만 이 조합은 출혈 위험을 높이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인삼 역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엔 둘 다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늘 장아찌류 고염식 과다 섭취.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늘 자체는 혈압을 낮추는 반면 간장소금 절임 음식은 혈압을 높입니다. 결국 서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해가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중화되겠지는 착각이에요. 이 경우엔 나쁜 쪽이 이깁니다. 반대로 마늘과 찰떡궁합 음식 3가지 미리 예고. 다음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살짝 미리 말씀드릴게요. 돼지고기 마늘의 지방분해 효소가 돼지고기의 포화지방 소화를 도와줍니다. 꿀 항균 작용이 겹쳐서 면역력 상승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 체온을 높여주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 3가지는 마늘의 천연 파트너입니다. 마무리 마늘은 조심히 먹을 때 진짜 약이 된다. 여러분, 마늘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모든 좋은 음식은 적당히 제대로 먹을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조금만 무심하게 먹으면 마늘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미 마늘의 양면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마늘이 진짜 약이 되는 순간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우리는 마늘이 독이 되는 순간을 함께 살펴봤죠. 이제는 반대로 마늘의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황금궁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마늘이 이렇게 작은데 뭘 더 시너지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마늘은 다른 식품과 만나면 완전히 다른 힘을 발휘하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3가지 친구를 소개할게요. 바로 꿀, 돼지고기, 생강입니다. 첫 번째 궁합 마늘과 꿀. 여러분, 혹시 꿀마늘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달콤하면서 그 끝에 매콤한 향이 올라오는 맛. 마치 건강과 맛이 입안에서 손을 잡는 기분이죠. 그런데 이 꿀마늘, 단순히 맛의 조합이 아니라 면역력의 조합입니다. 마늘, 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듀오. 마늘 속 알리신은 세균을 억제하고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꿀에는 글루코즈 옥시다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자연적으로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속 세균, 바이러스, 염증 반응을 싹 잠재워주는 천연항균 콤비가 되는 거죠. 감기, 인후염,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 저하로 피곤하거나 자주 잔병 치레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꿀마늘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 꿀마늘은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꿀마늘 레시피. 생마늘을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깁니다. 찜기에 10분 정도만 쪄서 매운맛을 약간 날려주세요. 식힌 뒤 유리병에 담고 천연 벌꿀을 부어 마늘이 잠기게 합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완성.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하루에 1, 2쪽 공복이 아닌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꿀마늘의 실제 효과 체험담. 선생님, 저 꿀마늘을 꾸준히 먹고 나서 아침마다 목이 칼칼한 게 없어졌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꿀이 목을 코팅해주며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또 꿀의 당분은 빠른 에너지 공급원으로 작용해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마늘, 이런 분은 주의하세요. 하지만 꿀마늘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주의할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 꿀의 당분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소량 1쪽 이하만. 1세 미만 아기 꿀에 들어있는 보툴리누스균 위험. 절대 금지. 위가 약한 분 생마늘 그대로보다는 찐 마늘로 만들어 드세요. 두 번째 궁합 마늘과 돼지고기. 자, 이제 두 번째 조합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메뉴, 바로 삼겹살이죠. 고기 먹을 땐 마늘이 필수. 이건 그냥 입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늘이 돼지고기 지방을 분해한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도 많지만 포화지방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체내에서 산화되면 혈관을 막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 이 지방산의 산화를 억제해 지방 분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고기 먹고 난 뒤 몸이 느끼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마늘이 지방을 정리해주기 때문이에요. 돼지고기 마늘 피로 회복의 황금 조합.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티아민이 풍부합니다. 이 티아민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주죠. 그런데 마늘의 알리신이 티아민과 만나면 몸에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체내 흡수율이 높고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돼지고기는 단순한 맛의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인 피로 회복제라고 할 수 있죠. 돼지고기와 마늘, 이렇게 드세요. 삶은 수육보다 구운 고기가 비타민 B일 손실이 적습니다. 구울 때 마늘을 너무 태우지 마세요. 알리신이 파괴되니까요. 고기 구운 마늘, 상추, 마늘쪽 무침, 이 조합이 소화, 영양, 만 모두 잡는 황금 비율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돼지고기와 마늘은 좋은 조합이지만 이 조합이 항상 건강식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양념과 기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고기를 구울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쓰거나 소금, 간장, 양념을 과하게 하면 나트륨과 지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드세요. 삼겹살은 백지 기준, 구운 마늘 이쪽 정도면 충분. 소금 대신 마늘 간장 소스나 들기름 소금 찍기.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세 번째 궁합 마늘과 생강. 이제 마지막 궁합입니다. 마늘과 생강. 이 두 친구는 한의학에서도 최고의 궁합으로 꼽히죠. 마늘이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면역력 체온 상승, 감기 예방. 세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따뜻한 생강마늘차 레시피. 생강마늘차 만들기. 생강 3조각, 마늘 이쪽을 얇게 썰어 냄비에 넣고
물 500ml를 붓고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이세요. 채로 걸러낸 후 꿀 1스푼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 차는 향이 조금 강하지만 마시고 나면 몸이 스르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올 때, 몸살이 시작될 때 이 차 한 잔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강과 마늘의 과학적 시너지.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함께 작용하면 혈액 내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 활동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고 피로한 분들,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는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생강마늘차, 이런 분은 피하세요. 임산부 생강의 자궁수축 작용 가능성 때문에 과다 섭취 금지. 위궤양 환자 두 식품 모두 위산 분비를 자극하므로 주의. 고혈압 약 복용자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 꿀마늘 마늘 생강 돼지고기 마늘 세 가지 황금 조합 요약. 마늘 꿀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감기 완화 당뇨 환자 주의. 마늘 돼지고기 피로 회복, 에너지 대사 촉진 과도한 지방 소금 주의. 마늘 생강 체온 상승, 혈액 순환, 감기 예방 위장 약한 분 주의. 이 세 가지 궁합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돌보는 방법입니다. 약도 보충제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먹는 음식 속에서 우리 몸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마늘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식품이에요. 그건 마치 사람과 같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따뜻해지고 더 단단해지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제 마늘의 거의 모든 비밀을 아는 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하나예요. 바로 마늘을 진짜 보약처럼 먹는 방법. 마늘은 그냥 생으로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숙성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꿀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숙성시키는 법, 찐마늘과 구운 마늘의 차이, 흑마늘 블랙가물의 진짜 효능과 오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꿀마늘 천천히 숙성시켜야 진짜 보약이 된다. 먼저 꿀마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꿀마늘을 만들어 두고 하루 이틀 숙성한 뒤 바로 드시곤 하죠. 그런데요, 사실 그건 아직 익은 마늘이 아닙니다. 꿀과 마늘이 진짜로 서로의 효능을 섞으려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꿀마늘 숙성 과정의 과학. 숙성 중에는 마늘 속의 알리신이 꿀 속의 당분, 효소와 반응하면서 알릴 메틸설파이드 같은 새로운 유기황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꿀마늘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깊은 향, 그리고 높은 흡수율을 만들어주는 핵심이에요. 게다가 꿀의 점성이 마늘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속이 편안해지고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꿀마늘 레시피. 재료: 생마늘 10쪽, 천연 벌꿀 300ml, 유리병 1개 끓는 물에 소독해 말린 것. 만드는 방법. 마늘은 꼭지 부분을 잘라내고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말립니다. 찜기에 넣고 10분간 살짝만 찌세요. 너무 오래 찌면 알리신 손실. 식힌 후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꿀을 부어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뚜껑을 덮고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숙성. 이후 냉장 보관하며 하루 1, 2쪽씩 식후에 섭취하세요.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피곤할 때 커피 대신 꿀마늘물 마늘즙 꿀물. 환절기 기침이 날 때 잠들기 전 한 쪽. 이렇게만 해도 피로 회복, 면역 강화, 기관지 진정 세 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꿀마늘의 보관 주의사항. 꿀마늘을 만들면 처음엔 기포가 생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발효 반응이에요. 다만 거품이 너무 많거나 냄새가 쉰 듯하다면
마늘에 수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럴 땐 냉장 보관을 강화하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한 젓가락으로만 꺼내세요. 찐 마늘 vs 구운 마늘 뭐가 더 좋을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생마늘이 좋나요? 구운 마늘이 좋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선 찐 마늘, 맛을 위해선 구운 마늘이 더 좋습니다. 구운 마늘의 장점. 구울 때 발생하는 아조엔 성분은 혈전피떡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응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구운 마늘이 좋아요. 특히 돼지고기나 생선과 함께 구워 먹으면 기름기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 200 이상에서 태우듯이 구우면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굽는 것이 가장 좋아요. 찐 마늘의 장점. 반면에 찐 마늘은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열이 알리신의 매운맛을 누그러뜨리지만 항산화 물질은 오히려 더 활성화됩니다. 찐 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항산화 성분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노화 방지와 간 해독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 혈압이 높은 분, 노화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는 찐 마늘이 훨씬 좋습니다. 찐 마늘 먹는 법. 찐 마늘 레시피. 생마늘을 통째로 찜기에 넣고 15분간 찝니다. 꺼낸 뒤 꿀 또는 올리브유를 살짝 곁들이세요. 하루에 2쪽 정도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하고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흑마늘 마늘의 완성형. 요즘은 흑마늘을 드시는 분들도 많죠. 흑마늘은 그냥 마늘보다 더 좋은가요?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정답은 효과는 다르다입니다. 즉, 흑마늘은 생마늘의 대체품이 아니라 보완제예요. 흑마늘의 비밀.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약 60, 70의 낮은 온도에서 34주 동안 숙성시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 색이 까맣게 변하고 맛은 달콤해집니다. 숙성 과정에서 알리신 사라짐. 대신 S알릴시스테인, 폴리페놀, 항산화 효소 증가. 즉, 흑마늘은 위 자극이 없고 간과 혈관 건강에 좋은 마늘입니다. 흑마늘 이렇게 드세요. 하루 1, 2쪽, 식후 섭취. 공복에는 피하기. 물 또는 따뜻한 차와 함께. 특히 피로가 누적된 분, 간 기능이 약한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께 좋습니다. 흑마늘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당분이 늘어나서 당뇨가 있는 분은 주의. 수술 예정자는 역시 섭취 중단. 보충제 캡슐 형태보다는 직접 숙성된 흑마늘이 더 안전. 마늘, 꿀, 생강, 천연의 삼총사로 만드는 하루 한 잔 건강 음료.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기력 보충 음료를 알려드릴게요. 마늘 꿀 생강차 레시피. 찐 마늘 1쪽, 생강 2조각, 꿀 1스푼을 컵에 넣어요. 뜨거운 물 200ml를 붓고 잘 저어줍니다. 5분 후 향이 우러나면 천천히 드세요. 이 차는 몸이 으슬으슬할 때, 피곤할 때, 목이 칼칼할 때 아주 좋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생강의 진저롤, 꿀의 항균 성분이 서로 보완하면서 면역세포를 깨우고 몸속 순환을 도와줍니다. 하루 루틴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시간대별 추천 섭취법. 아침 식사 후 꿀마늘 1쪽 따뜻한 물. 점심 식사 후 찐 마늘 1쪽 과일 1조각. 저녁 식사 후 흑마늘 1쪽 또는 마늘꿀 생강차 1잔. 이 리듬을 한 달만 유지해보세요. 몸의 피로감이 훨씬 줄고 면역력도 눈에 띄게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마늘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처럼 대할 가치가 있는 음식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면역을 키워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이에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그 한쪽 마늘 속에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지켜온 자연의 의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서도 그 힘을 매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